안녕하세요. 선식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판 싸워서 몇 년간 시댁의 발길 끊었고 이번 명절 연휴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놈의 선식이 뭔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마음도 뜨고 정도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네요. 제 남편은 둘째 아들입니다. 5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40을 훌쩍 넘겼음에도 미혼이셔서 시어머님이 속을 많이 끓이셨습니다. 결국 장남 아들 결혼을 포기하셨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 키우고 사는 저희 부부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시더군요. 원래 아들 거리시는 분이긴 했는데 아주버님한테서 손자 볼 기대를 못하시니 갓 결혼한 저한테 대놓고 아들 안 낳으면 이혼도 불사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펑펑 울었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철저한 제 편이라 그날 어머님께 대들고 난리를 피워서 다시는 저한테 아들 손자 타령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이랑 싸우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어머님은 그 이후로 며느리를 향한 마음에 앙금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맞벌이라 시댁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 주말에 찾아뵈러 가거나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한테 눈길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차갑게 대하며 어쩔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만 받다가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말투도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조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소리로 다그치시니 저도 시어머니가 점점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꼭 저는 하얀 쌀밥을 주시고 남편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잡곡밥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잡곡밥 같이 먹겠다고 하니 난감해 하시면서 이거 소화 잘 안 돼. 너는 그냥 하얀 쌀밥 먹어. 우리는 잡곡밥 먹어버릇해서 괜찮거든. 라며 저를 위해 주시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밥은 묵은 쌀 처리용이었어요. 어쩐지 쌀밥인데도 좀 누렇고 윤기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둔감한 편이라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눈치채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뭔가 저에게만 다른 걸 주시면 남편이 기겁하면서 내가 먹을게, 나 줘.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당황하신지 귀가 새빨개지시고요. 한 번은 시댁 가서 앉아있다가 목이 말라 부엌에 물색이 다 다른 게 여러 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가져오니 어머님이 그건 제 남편이랑 아버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 안쪽에 있는 생수를 꺼내 저보고 먹으라 하시는데 새 생수병도 아니고 이미 반쯤 먹다 남긴 생수였죠. 깨름직하게 이리저리 살펴보니 부유물도 있고 병뚜껑에도 뭔가가 묻어 있어서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깥쪽에 있는 물 먹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는데 얼핏 몸에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식의 일화가 몇 개 있어요. 인터넷 보면 진짜 무섭다고들 하지만 남일인 줄 알았고 제 친구들만 해도 다 시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길래 안심했는데 제 시어머니도 결국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안부 전하고 뭐고 잘 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게 되시자마자 어머님 태도가 확 바뀌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귀한 장손 낳아주면 내가 금이야 오기야 다 키워주지. 너는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준다. 그렇게 어머님은 임신한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 갖기를 원했는데 만약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어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잘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임신 기간 동안 한 달에 2~3번은 택배를 보내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주로 아귀찜, 고등어 조림 같은 생선 요리였는데 저는 사실 육류를 좋아하지 생선을 딱히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저 임신했다고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뭐라 따로 말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요리를 못하니 밥 못 얻어먹을 불쌍한 본인 아들 생각해서 비린내 나는 요리를 어머님이 손수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셨죠. 생선이 임산부한테 특히 좋아. 생선 많이 먹으면 우리 손자 머리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한 번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다 먹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티나게 당황해 하시며 어? 우리 아들은 안 먹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임신한 저한테 맛있는 음식 다 양보하고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는 택배 보내시는 일이 확 줄었어요. 보내면 제가 다 먹을까봐 그러신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10달을 다 채우고 아기를 낳았지요. 귀한 손자라고 어머님이 출산 당일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아이 보셨으면 댁에 내려가실 법도 한데 손자 100일 때까지 저희 집에 있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안 내려가고 버티시더군요. 저는 사실 조리원 끝나고 친정에 3개월 정도 들어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마침 친정엄마도 퇴직하셔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거 어머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막무가내 100일까지 손자 보시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내며 아내가 편한 쪽으로 하게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 귀하고 잘난 손자 얼굴 보니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말이다. 도저히 난 못 내려가겠으니 며느리 나한테 조리받으라고 해라.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울고불고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 어머님은 다시 댁으로 돌려보냈지만 어머님은 그때 일이 너무 큰 상처라며 갓 아기 낳은 저한테 전화 걸어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너무 서운하다고요. 제 시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도저히 정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너무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가며 살았습니다. 생신 챙기고 명절 챙기고 추운 날 더운 날 전화 한 통씩은 해가면서요. 어머님과 출산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이니 이해하려 노력했고 3시간 거리 시댁도 2달에 한 번은 내려가 손자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혼집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아이 낳고 1년 만에 복직해 매일 눈물 젖은 출근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가정이 있어 행복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늘 제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맞벌이 하느라 육아, 가사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손이 조금 더 재빠르고 섬세한 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거 알고 미안해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랑 청소기 돌리는 것만큼은 늘 남편이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할 때 되지 않았니? 무슨 귀한 손이라고 손에 물도 안 붙이고 살려고 그래. 설거지도 우리 아들이 다 한다면서. 그 말에 저는 화가 나. 그것 빼고 제가 다 한다고 했죠. 어머님, 아이 등하원, 장보기, 반찬 만들어 요리하기, 분리수거, 집 정리 같은 거 제가 다 해요. 일까지 병행하며 제가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 아빠는 집에 오면 엉덩이 붙일 시간 있지만 저는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정말요? 그럼 일 관두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네요. 라고 제가 차갑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니네 대출도 많은데 무슨 일을 관둔다고 하니? 그래도 여자가 같이 벌어야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그런 말씀 이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한 말이라며 한 귀로 흘리고 신경 쓰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 말은 아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치만 이제 저도 굳이 참지 않기에 남편한테 다 말했죠. 너무 짜증나니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 받지 않게 알아서 잘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안해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해 며느리 그만 좀 잡으라 소리 질렀나 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해서는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그래 놓고는 따로 전화해서 화내시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이랑 거의 연을 끊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3살 때 일이에요. 한창 감기며 수족구로 동네 아이들 아파서 등원 못하던 시기였는데 저희 아들도 옮아서 3일을 앓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냈고 남편이 다행히 휴가를 써서 어린이집 못 가는 제 아들을 돌봐줬어요. 그걸 알게 된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휴가를 써야지 왜 남자가 휴가를 써서 애를 보냐고요. 그러더니 집에 올라온다 난리 치셨습니다. 당신 아들 고생할까 봐요.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겨우 말렸는데 예전 조리원 때 일이 생각나 저는 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더군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동안 안 보내던 택배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면 철저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 위에 불고기라도 하나 넣어주실 법한데 그건 제가 먹을까 봐서인지 거의 생선 요리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줄기, 미나리 무침 이런 것만 잔뜩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미역이랑 미나리가 비려서 잘 먹지 않거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저도 자식 낳고 나니 내 자식이 얼마나 애틋한지 느껴지기에 그냥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식 한 봉지에 인내심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어느 날 어머님이 또 택배를 보냈다며 제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그랬습니다. 아들 위한 음식 바리바리 싸서 보내시면서도 늘 택배 보냈다는 연락은 저에게 하시고 어떻게 보관해라, 어떻게 요리해 먹어라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 확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집에 와보니 관리실에 맡겨진 택배가 있었고 무겁게 가지고 올라와 보니 선식 2봉지가 있더군요. 어머님이 전화해 이러셨어요. 니들 아침에 밥도 잘 안 먹고 출근한다고 하길래 내가 방앗간 가서 직접 만들어 온 선식이다. 까만 봉지에 있는 건 아범 거고 노란 봉지에 있는 게 어멈 거야. 잘 구분해서 나눠 먹어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왜요? 아이 아빠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웃으며 농담하자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한테 좋은 거 따로따로 넣은 거야. 더 좋긴 뭘. 똑같다. 아무튼 잘 구분해 먹거라. 어머님은 신신당부를 하고 끊으셨죠. 똑같은 거라니 애초에 믿기지도 않아 웃기더군요.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냄새는 같은데 뭔가 색이 달랐어요. 제 거라고 주신 건 조금 더 진한 느낌이더군요. 그간 당한 게 많아 제 몫의 봉투는 아예 꽁꽁 묶어 창고에 처박아 넣어두고 남편 것만 꺼내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토종 입맛이라 미숫가루 좋아하는 남편도 좋아하라 하며 아침에 타먹고는 제 텀블러에도 맛있게 담아 핸드백에 넣어주곤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을까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내준 선식 잘 먹고 있냐? 네, 어머니. 맛있더라고요.
구수하고요. 어머님이 직접 곡물 골라서 빻으신 거죠? 그럼 내가 다 골랐다.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좋고 깨끗한 것들만 골라 넣은 거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봉지 나눠준 대로 따로따로 잘 먹고 있지? 네? 아니요, 그냥 남편 것부터 먼저 꺼내 먹고 있는데요. 뭐라고? 네 남편 거를 너도 같이 먹고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따로 먹으라고 했는데 아범 걸 왜 네가 먹냐? 그럴 거면 그냥 한 봉지에 들이부었지.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네가 먹어? 어머님, 좀 같이 먹으면 어때서요?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범 건 유기농이란 말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내뱉고는 스스로 당황하셨는지 잠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봉투에 들어있는 진한 색의 가루는 유기농이 아니라 또 묵은 곡물로 만든 선식이었던 거지요. 예전 새색시 때 시댁에서 당한 묵은 쌀밥 사건이 생각나 저는 파르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유기농이라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애아빠보다 더 먹었어요. 제가 약 올리듯 말하자 어머님이 파르르 떠시더군요. 아니, 그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그 귀한 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귀한 건 애아빠가 먹어야 하고 저는 먹을 자격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범은 속이 약해서 탈이 잘 나잖니. 그래서 제 뱃속은 무슨 강철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저도 귀하고 좋은 거 먹을 줄 알아요. 모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한 것만 먹고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더니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시엠인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빽질러서 귀청 떨어지게 만들어? 라고 역정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 그간 저한테 하신 거 다 참아드렸어요. 그래, 아들 귀한 줄 아시는 시골 아주머니라 촌스러워 그러시는 거다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머님 귀한 아들 진작 애 빼앗기고 이혼남 됐어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기 넘어 어머 얘 좀 봐라 소리만 연거푸 하시더군요. 저는 그간 참았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치사하게 먹을 걸로 차별하고 서럽게 만들고 똑같이 귀한 자식들 만나 결혼한 건데 남의 딸을 제 아들 먹을 거나 탐내는 식충이 취급했던 것 모두 서러워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너무 힘든 나날들인데 어머님마저 제 자존심을 짓밟아 결혼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어머님이 아무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제 귀에 팍 눌린 듯 했어요. 어른한테 대들면 예의 없다는 것 알지만 그날은 저도 제어가 안 됐네요.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팍 끊어버리고 나니 그제야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그치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흔쾌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많이 미안해 했고요. 본인 엄마한테 대든 저에게 되려 사과하며 이제 어머님 전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명절에도 아이 데리고 본인 혼자 가겠다며 저를 달래더군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댁과